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고민하면 아주 크게 도움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업자 고민 해결해주시는 베테랑 문영식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어떤 거를 고려해야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 큰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이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들 두 가지. 네.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저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네, 두 가지. 보통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창업할 위치. 위치. 예,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예, 해요. 예. 네, 위치가 왜 중요하죠? 혹시 창업관면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들어봤는데 네. 우리 이 구독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창업 감면이라는 거는 음, 생애 최초로 음. 내가 해당 업종을 할 때 네. 나라에서 세금 감면을 50% 해주는 거를 말해요. 생애 최초로 네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죠. 음식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음. 음식점들 많이 내시는 분들. 음, 물론 이제 수도권 쪽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면 음, 감면이 안 돼요. 음. 근데 그 외 지역들은 네. 50% 감면이 돼요. 이걸 그러니까, 많이 모르시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그 밖에서 처음 네. 창업했을 때 네. 나는 그래서 없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업종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이 또 따로 있어서 이걸 업종이.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으로 갔다가 네네. 잘 해야 이거를 창업가면 50%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네요. 네네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두 번째는 업종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코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업종 네. 코드고요. 업종 코드라는 거는 이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인데,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같은 옷을 판다고 하면 네. 이제 제조업도 있고 도소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쪽은 창업 감면이 되고 한쪽은 감면이 안 돼요. 음, 네,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이거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거를 안 하고 하는 케이스만 저도 그랬고, 그렇죠. 업종도 그냥 내가 봐서 이거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네. 네. 세무사님 그럼 아까 과밀억제권역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지역이에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네.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이 수도권 중에서도 음. 구역을 나눠요. 음. 인구가 많고 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곳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고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김포, 파주, 네. 포천, 네. 양주, 네. 경기 북부 이 위쪽이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용인, 오산, 화성, 네. 네 이런 형태. 그러니까 거의 알짜배기들은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고. 네. 그렇구나. 네. 어저께 화성 갔다 죽을 뻔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 억제권역을 피해서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기다가 이제 창업을 하면 네,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창업 감면이라는 게 기본이 50%예요. 50%요. 네, 세금의 50%. 뭐 1억이 나왔다 세금이. 네. 그러면 5천만 원. 와 이거 엄청 큰데. 네, 그렇죠. 이 지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네, 소득세 이런 거. 그렇죠. 어,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네, 부가세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부가세는 안 되고. 부가세는 네, 네, 안 소득세 깎아지죠. 법인세만. 네네네. 그렇구나. 네. 와, 엄청 크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청년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벗어나면 100% 감면을 해줘요. 청년. 네. 청년은 청년은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음,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네.
아, 청년이 창업을 하면 네. 억제권역 밖에다가 하면 네. 100%가 네. 그럼 세금 없다는 얘기네요? 네, 세금 안 내요. 5년 동안. 이게 엄청난 건데. 네. 세무사님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창업 감면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제약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건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어떤 거냐면 이제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청년 감면이 100%였다라고 하면 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청년은 50%예요. 50%. 네, 50%는 해주겠다. 밖에서는 100%고 네. 안에서는 50%. 네, 네. 어. 그리고 창업이면서 음. 3년 이내 벤처를 받았다. 이제 벤처 받기가 이게 기술이 우수하고 이런 조건들이 막 붙어요. 그래서 그 벤처 기업을 확인을 창업하고 3년 이내 받으면 그것도 50%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청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안 된다고 받고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창업이면서 벤처를 받아와야 50%를 감면을 해줬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들어옴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청년까지는 50%, 벤처 받으면 또 5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네. 네. 청년이 혜택이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좀 34세 전에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청년의 창업을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고 창업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일도 잘 안 그렇죠. 네. 하는 반면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좀 활성화시키고자 정부의 의지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창업을 하느냐가 이거 따라서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50%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업종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좀 어떤 내용이에요? 동대문에 옷장사 음. 하시는 분들 네.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네, 제 네. 예전에 홈타운이 좀 그쪽에 네, 있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도소매일까요, 제조업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데. 음, 네. 직접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떼어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공장에서 제작을 맡겨서 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이제 떼와서 음. 이제 사입을 한다고 하죠. 동대문은 사입에. 네, 사입해 와서 음.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업자를 내러 세무서를 갔을 때 조사관님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업종 하실 거냐. 네. 물론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맡겼으면 이제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 혼자 가서 사업자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조사관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옷 판매할 거예요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도소매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안 하고 네. 그냥 옷 팔아요 그러면 네네. 도소매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업종이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하고 도소매하고 차이가 10% 이상이 그러니까 10%가 차이가 나요. 도소매는 10% 감면해주고 제조업은 20% 감면을 해줘요. 제조업이다. 네. 감면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같은 경우는 창업 감면의 여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벤처를 받아야 50% 그렇죠. 감면을 해준다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예. 그래서 제조업은 벤처를 받기가 좀 더 쉬워요. 도소매보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제조업들이 왜냐하면 제조업을 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고 그런 원단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직접 한다는 의미예요. 네네. 훨씬 벤처 나오기가 쉬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면서 창업 감면 쪽으로 유도하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업종이나 이런 것도 선택을 잘해야겠네 그러면. 그럼요.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세무사님 보면 이게 뭐 온라인 쇼핑 뭐 이게 유튜브에서 되게 떴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 하는 대표님들 경우에 이제 저희 업체 중에 이제 부산에서 그 판매를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되게 큰 규모로 하시죠. 네네. 네, 수도권 벗어났으니까 이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부산은 과밀억제권역 바뀌죠. 바뀌죠. 네. 거기도 많이 몰려 있는데 바뀌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라고 통신 판매업이 이제 창업 감면 그 대상에 20년부터 들어왔어요. 18년? 그래요? 18년이구나.
아, 통신 판매업으로 따로 분류돼서 있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창업 통신 판매 판매업, 대상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에요. 음.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이제 일반 다른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러스 일반 도소매가 들어가면 이제 이 그 도소매 부분은 감면이 안 되고요.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만 상거래 부분만. 소매 그러니까 B2C죠. 음. 그러니까 일반 개인 고객들 컨슈머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 대상이 돼요. 아, 야, 이게 또 이런 것도 그래서 신경 수도권 써야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이제 거기에 또 벤처가 추가돼야 되고 밖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뭐 김포에 그냥 사업자 차려도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예. 감면 대상 지역 가가지고 아예 그냥 창업 감면 벤처 없어도 감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어도 네. 창업할 때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네. 이쪽에다 사업자를 내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지역 조금만 옮기면 돼요. 그- 용인, 그니까. 화성. 예. 네. 그러면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분류돼 있고요. 제조업을 위주로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 판매업 네. 총 18개 정도 대분류로 돼 있고 세세 분류로 97개 업종이 추가됐어요. 특이사항으로 경영 컨설팅업이 창업 감면이 돼요. 아, 진짜요? 네. 창업 감면이. 네. 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막 하니까 문제구나.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 조건이 딱 맞다라고 하면 네. 창업 감면이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 많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면 네. 세금 안 깎아지잖아요. 후회된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창업 감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사업자 등록 전에 그러니까 창업을 좀 어디다 해야 되고 지역 네. 그다음에 업종도 좀 이거를 잘 고민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 신중한 고민 없이 창업하다가는 수억을 이제 수업료로 낼 수밖에 없고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게 네. 바른 길이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세금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그다음에 업종 요거를 하기 전에 잘 좀 이렇게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네.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거고 네. 얘기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